해피엔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그런 일은 굉장히 드물죠.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오늘은 손흥민 선수의 이적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지금 32살이죠. 과연 토트넘에 계속 남을까요? 떠날까요? 떠난다면 어디로 떠날까요? 우승할 수 있는 빅클럽? 아니면 돈 많이 벌 수 있는 사우디? 설마 K리그? 이 모든 가능성들을 디테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토트넘과의 계약 기간. 자, 먼저 손흥민 선수의 계약 기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원래 2025년 여름, 그러니까 내년 여름까지 있어요. 근데 최근에 토트넘이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언뜻 보면 손흥민이 여전히 잘하니까 1년 더 데리고 있으려고 하는구나.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도 30대 이상 되면 딱 1년씩 재계약한다고 하던데 그런 건가 보다. 요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 1년 연장이라는 거는 손흥민 선수를 팔려고 그런 걸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거 연장 안 하면 내년 여름에 손흥민 선수가 FA, 즉 자유계약 선수가 돼요. 그러면 토트넘의 이적료 한 푼도 안 벌어다 주고 다른 데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레비 회장님이 그거를 용납하기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1년 연장해서 계약 기간을 2026년 여름까지 해놓고 2025년 여름까지 다른 클럽들의 제안을 쓱 들어보는 거예요. 그중에 비싸게 부르는 데가 있다 하는 거죠. 때 되면 계약 기간이 아직 한 년 남았으니까 이적료 제대로 받고 팔 수 있다고요. 자, 그렇게 해서 떠난 게 바로 케인. 이적 계약 기간 딱 한 년 남은 상태에서 뮌헨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토트넘에 이적료 약 18억을 안겨줬죠. 그러니까 레비 회장은 쏜 선수도 그런 느낌으로 팔아보려고 1년 연장한 걸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 일은 아무도 모르죠.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에 엄청 잘하면 레비가 재계약 제안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재계약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은 게 레비 회장이 원래 30대 이상 선수랑 재계약을 잘 안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합류한 2015년부터 지금까지 30대 선수가 재계약한 게 골키퍼 빼고 시소코 딱 한 명이에요. 그마저도 시소코가 딱 살릴 때. 그러다 보니까 재계약할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에이전트분이 요런 책을 쓰셨거든요. 거기에 요런 얘기가 있습니다. 구단마다 재계약을 하는 시기가 다 다른데 레비 회장은 보통 계약 기간이 2년 반 정도 남았을 때 한다. 왜냐면 남은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구단이 불리하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손흥민 선수 계약 기간 얼마 남았어요? 1년 연장해서 이제 1년 7개월 남았어. 근데 재계약 제안은 아직 안 했죠. 그러면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자, 그리고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2026년 여름까지 계약 기간을 다 채우고 떠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베르통은 손흥민 선수처럼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했어. 그리고 계약 기간 다 채우고 벤피카로 갔어요. 손흥민 선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1년생들이 어디서 뛰고 있는지 보자고요. 자, 일단 아자르는 아이콘 매치에서 뛰다 은퇴했죠. 그리고 티아고 알칸타라, 피르미누, 캉테, 마레즈는 사우디에서 뛰고 있고요. 하메스는 라유 바이카, 그리즈만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덕배는 맨시티, 대부분 일선에서 물러난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손흥민 선수와 동갑인 92년생들은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요? 일단 네이마르랑 마네는 사우디에서 뛰고 있고요. 쿠티뉴는 브라질의 친정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에릭센은 맨유, 모라타는 AC, 밀란, 살라는 리버풀에서 뛰고 있죠. 보면은 선수 생활 정리하는 느낌인 선수들도 있고 여전히 빅클럽에서 살아남은 선수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잘하고 있는 건 살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92년생 선수들 몸값을 찾아보니까 역시나 살라가 1위입니다. 근데 2위가 누군지 아세요? 소니. 미쳤죠? 그 밑에 네이마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금 이 나이에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자,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랑 비슷한 나이대의 선수들 중에 유럽 빅클럽으로 이적한 선수들을 살펴볼게요. 레반도프스키는 34살에 뮌헨에서 바르사로 갔어요. 지루는 35살에 첼시에서 밀란으로, 모라타는 32살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AC 밀란,
카바니는 33살에 파리에서 맨유, 호날두는 36살에 유벤투스에서 맨유로 갔습니다. 요런 거 보면 손흥민 선수도 충분히 빅클럽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걸리는 건 앞서 말씀드린 선수들 중에서 손흥민 선수처럼 뒷공간 침투에서 마무리하는 스프린터형 공격수는 한 명도 없습니다. 대부분 박스 안에서 마무리에 집중하는 스타일이에요. 감각이나 노련미로 승부하는 거죠. 아무래도 나이가 차면 스프린트는 힘드니까. 자, 근데 그렇다고 손흥민 선수가 뒷공간 침투에서 마무리하는 것만 좋은 건 아니죠. 연계 좋죠. 찬스 메이킹 되죠. 박스 안 움직임도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거리가 좋죠. 그러니까 빅클럽에서 오퍼가 많이 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손흥민은 어디로 가고 싶어 할까? 자, 이적이라는 게 일단 그쪽에서 오퍼가 와야 얘기가 시작되는 거지만 최종 결정하는 데는 손흥민 선수의 마음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간의 인터뷰를 통해서 손 선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볼까 합니다. 실제로 사우디의 아리티하드가 손흥민 선수의 지금 연봉의 2.5 배인 40억의 연봉을 약속했다. 요런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손 선수가 가고 싶어 할까요? 아니요. 아마 안 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우디 이적설에 대한 질문에 요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전에 기성용 형이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요? 대한민국 대표팀의 주장은 중국에 가지 않는다고. 그건 손흥민 선수도 대표팀 주장으로서 사우디 리그에 가지 않겠다. 그걸 좀 돌려서 표현한 거죠. 그러면서 한 얘기가 지금은 돈이 중요하지 않다. 나는 축구를 사랑한다. 요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우디는 안 가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분데스리가는 어떨까요? 손흥 선수가 토트넘에 오기 전에 함부르크, 레버쿠젠 요런 팀을 거쳤기 때문에 분데스리가로 돌아가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만해요. 그리고 토트넘 와서 초반에 부진할 때 실제로 볼프스부르크로 가려고 하기도 했죠. 그만큼 친숙한 리그인 거죠.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독일에 안 가고 싶어 할 것 같다. 요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뭔가라는 질문에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 승리를 꼽으면서 요런 얘기를 했어요. 어린 시절에 독일에서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힘든 생활을 했고 인종차별도 당했다. 언젠가 꼭 갚아줘야겠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갖고 있었다. 물론 분데스리가 시절이 지금의 손흥민을 만든 기반이긴 합니다. 근데 그 나라 자체에 대해서 이런 감정을 품고 있는데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할까요? 독일보다 조금 더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나라를 선택하지 않을까요? 아, 물론 마음 편한 나라로 따지면 무조건 K리그죠. 손 선수가 실제로 K리그도 내 머릿속에 있다. 요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오는 건 조금 그렇죠. 오더라도 좀 나중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손흥민 선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바로 프리미어 리그죠. 왜냐면 인터뷰에서 요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프리미어 리그가 좋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프리미어 리그에서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여기서 할 일이라 하면 뭐 리그 우승 같은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개인 스탯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손흥민 선수가 지금 프리미어 리그 통산 득점 19위입니다.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 통산 어시스트 18위에 역사적인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오는데 10년 걸렸단 말이죠. 그러면 저 같아도 조금 더 해서 순위 최대한 올린 다음에 은퇴하고 싶을 것 같아요.